등록 취소를 못한다고요? 3년을 초과한 경우는 등록 취소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3번 봐보세요. 폐업자니 3년을 초과한 경우도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 폐업 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한다. 등록 취소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님은 X. 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폐업 신고 전에 중개업자인 과태료 처분은 효과는 요것입니다. 요거. 폐업 신고 전에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폐업일부터 1년입니까? 처분일부터 1년입니까?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4번님 맞는 질문이죠. 5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개설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한과 폐업 후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21번은 정답은 3번인데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도 또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시고 또 공부를 몇 차례 반복하면요 아주 수월하게 해결됩니다. 이건 지어가는 방법이 이것이에요. 요거 이 그림을 지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저절로 여기다 대입이 되네요. 그 질문들이.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매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중개사물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아주 쉽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인 대토권. 이건 중개사물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토권은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허수가 특정된 장착 건축될 아파트. 이건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닙니까? 건물이죠. 다만 지어진 건물입니까? 나중에 지어질 건물입니까? 나중에 지어질 건물이죠. 이건 중개사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아파트 주택물에 신청해서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 이건 중개사물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전부 다 중개사 물건에 해당되군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 다 중개사물에 해당됩니다. 그럼 몇 개입니까? 3개. 이런 문제들만 나와주면 정말로 감사하죠. 아주 수월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거기 23번 문제도 한번 봐보세요. 22번은 교과서 46쪽입니다. 46쪽이니까 나중에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이 교과서 페이지를 써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는 것을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이런 것을 강조드리기 위함입니다. 다 공부한 것에 있어서 시험 문제 나온다. 다만 이제 그 공부하는 것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약간 깊숙하게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있고 아주 깊숙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요 아주 깊숙하게 물어보는 문제들도 해결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23번 문제 보십니다. 이건 교과서 250쪽입니다. 오늘 오전에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수월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중개 수수료입니다. 물건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르면 어디 시도절에 따라 수수료 받는다고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절입니다. 그래서 기억번님은 맞네요.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절에 따라서 수수료 받습니다. 니은 계약이란 말이 나오면 딱 한 글자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큰 금액. 예, 큰 금액. 큰 금액. 그 니은번님은 맞네요. 교환계약을 체결시켜 드린 경우는 거래금액은 큰 금액이 거래금액이 된다. 맞는 질문에 해당되고요. 디귿번입니다.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수수료 실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초과수수료 받으면 어떤 행정처분입니까?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니까 중개업자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행정처분입니까? 초과수수료 받게 되면은 초과수수료 받으면 금쟁이거든요. 이건 금쟁이. 33조 3호 위반이니까 금쟁이에요. 어떤 죄 될까요? 상대적 등록 취소 점사유. 이임겸 등전력 금액에 해당됩니다. 금쟁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러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면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될 수 있다. 반드시란 말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 디귿번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유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렇게 표현돼야 합니다. 디귿번님은 X예요. 그러면서 1년 이하 징역돈 1천만 이하 벌금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디귿번지문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입에서 그냥 상대적 등록 취소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렇게 나와주셔야겠어요. 1년 1천. 상대적 등록 취소면서 1년 1천. 그 다음에 릴입니다.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기에 거기 세 군데 동일에다 전부 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물건에 대해 동일 기회에 전부 다 세 군데 동일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매매계약과 다른 계약이 같이 체결된 경우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만을 적용한다. 그 말씀 기억나세요? 예. 그렇다면요, 여기 릴 번지면 틀렸네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만을 적용하지 뭐 합산한 금액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금액의 기억과 니은만 맞고 디귿과 리을은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도 가볍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별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들이요, 거기 23번 문제하고 작년에 24번 문제 동시에 나왔군요. 거기 24번은 교과서 254쪽에 나와요. 23번은 250쪽에 나오고요. 거기 24쪽은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 한번 잠깐 봐보실까요? 여기 한번 확인합니다. 24번. 여러분들이 내년에 나가시죠? 나가시면요,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 기준과 주택 외의 물건을 중개하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 기준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랬죠? 여기서 주택을 중개한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이걸 간단히 시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반면에 주택의 물건은 시도조례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도조례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냥 국토해양부령에 따른다. 이게 법률 32조 조문 내용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국토해양부령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그랬죠? 여기 주택은 다시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매매 교환 계약을 체결시켜드린 경우와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시켜드린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매매 교환 계약을 체결시켜드린 경우는 거래 금액에 대해 1천분의 9 이내에서, 임대차 등을 중개한 경우는 거래 금액에 대해 1천분의 8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시도조례로 정한다. 반면에 주택의 물건은 매매기한 임대차 등을 구분합니까? 구분하지 않습니까?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1천분의 9 이내에서 매매 교환 계약을 체결시켜드리든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시켜드리든 전부 다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 의뢰인 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받는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 이것이 가른 느낌으로 시험 문제 나왔었군요. 거기 보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혼인증서법령상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한도는, 수수료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임대차 등 경우는 거래금액 1천분의 8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정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21번 문제만 조금 약간 어려웠죠. 나머지 내용은 지금 당장 들어가도 전부 다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충분히. 예.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보세요. 교과서 215쪽입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얼마 이상의 업무중을 설정해야 한다고요? 2억 원 이상의 업무중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분사무소는 하나 설치할 때마다 얼마 이상의 업무중을 1억 원 이상의 업무중을 추가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 설문은 4개의 분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은 최소한도 얼마의 업무중을 설정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얼마입니까? 6억. 4개니까 최소한도 4억이죠. 분사무소. 그래, 주된 사무소가 없는 분사무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2억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정답은 6억이에요. 6억. 그래서 25번 문제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도 오늘 오전에 공부하셨던 내용이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31쪽에 나와 있는 실무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지문 들어갑니다. 1번 실무교육 실시는 시도지사가 한다. OX. O 맞는 질문입니다. 2번입니다. 실무교육 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맞는 질문이고, 3번입니다. 폐업 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중개사무소 개설도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예. 원래는 정확하게 지금 1년을 기준으로 알고 계시라고 그랬죠? 폐업하고 난 다음에 1년 내에 다시 등록받을 경우는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되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등록받을 경우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는 2년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4번입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